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산림길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13강 2교시입니다. 토픽 126번 벌채목의 제적 측정에서의 주요 구적식입니다. 83회 4교시에서 벌채목의 제적 측정을 위한 구적식 7가지를 들고 식에 영향을 주는 구성인자를 설명하라. 90회 2교시에서 원목이라 함은 제재하지 아니한 통나무와 조각제를 말한다. 원목의 제적 계산 방법의 산출식을 각각 열거하고 그 구성인자를 설명하라. 96회 1교시에서 말구직경 자습법의 원리와 제적계산법에 대해 설명하라. 134회 1교시에서 말구직경 자습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목의 형상은 수종, 입지 환경 및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생육한 나무의 수간의 중심선은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중심선을 수간축이라고 하고, 수간축을 가지는 평면의 수간의 표면과 만나는 곡선을 간곡선이라 합니다. 수간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이 간곡선과 만나서 만드는 면을 횡단면 또는 단면이라고 합니다. 군주 부분 또는 가지 부분의 횡단면은 다소 불규칙한 형을 하고 있으나 보통 원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즉, 제적 산출 시에는 원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타원 또는 기타의 형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수광복선의 형은 수고, 임목의 개성, 자연적 및 인위적 환경의 영향 등에 의하여 변화한 것으로서 그 변화 상태에 대한 연구는 임목 성장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은 수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라일로이드 선, 그리고 라일로이드 체를 밑에 말구 부분입니다. 말구 근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체, 그 다음에 직선 형태의 원주, 통상 우리는 원주로 산출합니다. 그다음에 포물선체, 다시 또 직선, 원주, 그 다음에 직선, 원추입니다. 원추. 마지막은 원추. 선담 끝부분 원추로 산출합니다. 원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략을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직선, 포물선 및 라일로이드 등의 중심이라 볼 수 있으며, 라일로이드 등의 조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포물선, 라일로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간은 간곡선의 회전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원추, 포물선체, 원주 및 라일로이드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더 복잡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은 한 개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곡선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간곡선식이라고 하며, 구적식은 간곡선이 X축, 수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회전체의 최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간곡선식을 y제곱은 a 플러스 bx 플러스 cx의 제곱이라 하면 제적은 2의 회전체이므로 v는 보이는 식과 같이 같고, 또 간곡선식은 y제곱은 pxr이라 하면 v는 보이는 식과 같습니다. L1이 0이면 안정체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체가 됩니다. 주요 구조식을 살펴보면, 후보의 연구에 의한 것으로 중앙 단면적 또는 중앙 직경식이라고 합니다. V는 R 곱하기 L로, 식에서 V는 통나무의 제적, 그리고 R은 중앙 단면적, 그리고 L은 제장을 나타냅니다. 식은 최적 공식과 비교하여 원추에 있어서는 3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라일로드에 있어서는 R 곱하기 L의 가소치를 주고 있으나 수간의 대부분은 포물선체와 원주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후보식은 비교적 널리 사용되며 측정과 계산이 다른 구적식에 비하여 간편합니다. 장제에 있어서는 오차가 커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림은 통나무
측정이 후보식의 측정을 나타냅니다. 후보식은 가운데 중앙 단면적, 중앙 직경을 산출한 중앙 단면적을 사용합니다. 스말리안식은 스말리안의 연구에 의한 것으로서 평균 양단면적식이라고 하는데, 스말리안식에 의하여 구한 값은 최저공식에서 얻은 값과 비교할 때 원치에 있어서는 6분의 1 G0 L, 그리고 나일로드에 있어서는 4분의 1 G0 L의 과대치를 줍니다. V는 이 나누기 G0 플러스 GN을 제장으로 L로 나눈 거, L로 곱한 겁니다. 식에서 G0는 원구 단면적, 그리고 GN은 말구 단면적, L은 제장을 말합니다. 다음 뉴턴식은 수학상으로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리케가 측수학에 응용하였기 때문에 리케의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V는 6분의 G0 플러스 G 곱하기 4 곱하기 G 2분의 1 플러스 GN을 제장으로 곱한 겁니다. 식에서 G0는 원구 단면적, G 2분의 1은 중앙 단면적, GN은 말구 단면적, L은 제장을 말합니다. 에제를 보면 말구 직경 12cm, 원구 직경 18cm, 중앙 직경 14cm, 제장 2m일 때 제적을 구해보면 후보식은 V는 R 곱하기 L로 4분의 파이로 D의 2분의 1의 2자승입니다. 곱하기 L이면 0.0308, 그리고 스말리안식은 V는 2분의 G0 플러스 GN 곱하기 L로 0.0367, 뉴턴식은 V분의 6분의 G0 플러스 G 4 곱하기 G 2분의 1 플러스 GN 곱하기 L로 0.0327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적은 소수점 3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소수점 4자리를 해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 구하거나 DM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앞의 예제는 0.031 2빵, 그럼 0.037 2빵, 0.033 2빵 또는 31 DM D 2빵, 37 D 2빵, 33 D 2빵으로 표시됩니다. 후보식은 실제 제적보다 과소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스말리안식은 과대치를 나타냅니다. 상대적 오차 크기는 스말리안식에 의한 과대 추정 오차는 후보식에 의한 과소 추정 오차보다 약 2배 정도 큽니다. 뉴턴식은 3개의 단면적을 측정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며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복잡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벌채목을 장제로 이용하거나 수간 전체를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계산할 때 권장됩니다. 반면 후보식이나 스말리안식은 측정 항목이 적어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분주식은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으로서 후보식의 약 1.005배의 과대치를 주고 있으며 중앙단면이 원이 아닐 때의 오차는 더 커집니다. 후보식이 과소치를 주기 때문에 오분주식이 더 좋은 결과를 준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V는 5분의 U의 2자승이고 곱하기 2L입니다. 식에서 U는 중앙 위치의 둘레, 그리고 L은 제장을 말합니다. 다음 4분주식은 영국에 사용되고 있는 구적식으로서 후보법이라고도 합니다. 후프스법이라고 합니다. 즉 중앙 주위를 유라하면 제적 V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V는 4분의 U의 제곱 곱하기 L입니다. 식에서 U는 중앙 위치의 둘레, 그리고 L은 제장을 말합니다. 4분주식을 이용하여 입방 피트 제적을 얻으려면 중앙 위치를 인치, 길이를 피트로 측정하여 식에 대입하면 되지만 이때는 144로 나누어야 합니다. 4분주식은 후보식에 비하여 21.5%의 과소치를 주므로
140으로 나누는 대신에 113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오차가 적어집니다. 이와 같이 측정한 것을 슈퍼 PCR 부스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등지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말구직경 자승법은 말구직경 DNA 자승의 제장을 곱한 것으로서 제장이 짧을 때는 과대치를, 제장이 길 때는 과소치를 가져옵니다. V는 DN의 제곱 곱하기 L입니다. DN은 말구직경, L은 제장입니다. 그림은 말구직경 자승법에 의한 제적 산출 시의 목재 이용입니다. 목재 이용 부분입니다. 이쪽에. 이건, 예. 우리나라에서 통나무의 제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말구직경 자승법을 이용하며 이때 말구직경은 말구에서 평균직경 cm 단위로 측정하고 길이는 0.1m 단위로 측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구직경 자승법을 적용하여 제적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국산제의 경우 제적이 6m 미만일 때는 V는 DN의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10,000분의 1로 곱해줍니다. 식에서 Dn은 말구직경, L은 제장이고 제장이 6m 미만일 경우에는 V는 Dn 플러스 2분의 L 다시에서 4를 뺀 거에다가 전체에다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장을 곱하고 만으로 10,000분의 1로 나눕니다. 식에서 L-는 통나무 길이로 미터 단위의 수, 예를 들어서 제장 L이 8.5m이면 L-는 8입니다. 수입제의 경우는 V는 DN의 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L를 10,000분의 1로 곱해준 겁니다. 예제를 보면 DN이 14cm이고 L이 18.5일 때 제적을 구해보면 국산제의 경우에는 V는 0.218, 수입제일 경우에는 0.131이 됩니다. 즉 국산제의 경우에는 각주로 계산하며 수입제의 경우에는 원주로 취급하여 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브레튼식은 미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지에 사용되는 공식으로 양단 평균 직경을 갖는 원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즉 직경을 cm, 길이를 미터로 측정할 경우 입방 제적으로 구합니다. V는 2분의 D0 플러스 DN을 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L을 10,000분의 1로 곱해줍니다. 직경을 인치, 길이를 피트로 측정할 경우는 큐빅 피트, 보드 피트 제적으로 구합니다.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에서 D0는 원구 직경, Dn은 말구 직경, L은 제장을 말합니다. 브레튼 식은 평균 양 직경을 갖는 원주로 계산하는 식으로 스말리안 식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스말리안 식은 평균 양 단면적 식이고 브레튼 식은 평균 양 직경식입니다. 이상 내용은 개정 산림측정학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목규격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 고시 2025-25로 원목규격 고시에 의하면 원목의 제적 계산 방법은 가호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단 말구직경을 이용한 원구직경 추정값은 나호에 의하여 계산하고 제적값은 별표 1의 제적표를 이용합니다. 먼저 가는 스말리안식, 원목의 제적은 스말리안식으로 원구직경과 말구직경 양단면적과 제장을 활용합니다. 제적은 2 나누기 G0 플러스 GN에다가 L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G0는 원구 단면적, GN은 말구 단면적, L은 제장을 말합니다. 말구 직경을 이용한 원구 직경 추정값은 먼저 원구 추정식은 Y는 원구, X는 말구를 나타내며 낙엽성은 원구 Y는 1.0487 곱하기 X 말구 플러스 3.1212 그리고 소나무는 Y는 1.0434 곱하기 말구 X에다가 5.6829를 더한 거고 기타 침엽수는 원구 Y는 1.0014에다가 말구를 곱하고 X를 곱하고 4.6196을 하고 기타 활력수는 Y는 0.9998에다가 X를 곱해서 4.1105를 더합니다.
더해서 원구를 추정합니다. 원목의 제적에 소수점 3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합니다. 계속해서 말고직경 자승법을 살펴보면 말고직경 자승법은 말고직경 DN의 자승의 제장을 곱한 것으로서 제장이 짧을 때에는 과대치를, 제장이 길 때는 과소치를 가져옵니다. 원구와 말고 사이의 지름 차이가 작은 원목은 과대치를, 원구와 말고 직경 사이의 지름 차이가 큰 원목은 과소치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제장이 긴 원목은 정확한 제적 계산이 어려우며 본래 제적보다 적게 계산되어 대량의 목재를 계산하는 경우 경제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 원목 규격고시, 산림정고시에 의하여 원목의 제적 계산 방법이 말구직경 자승법에서 스말리안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인목 제적, 바이오매스 및 인분 수학표에 따르면 제장 12자 3.6리터를 기준으로 미만은 기존의 말고직경 자승법을 이용하였으며 12자 이상의 원목은 스말리안식 양단면적식을 이용하여 제적을 계산하였습니다. 한편 원목의 말고직경이 60cm를 넘어가는 경우 말고직경 자승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목 제적표, 인목 제적 바이오매스 및 인목 수학표 2023년 수학표의 3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구직경 자승법은 사용의 편리성으로 원목의 제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말구직경의 자승에 제장을 곱하기 때문에 원구와 말구 사이의 지름 차이가 작은 원목과 제장이 짧을 때에는 과대치를, 원구와 말구 사이의 지름 차이가 큰 원목과 제장이 길 때에는 과소치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제장이 긴 원목은 정확한 제적 계산이 어려우며 본래 제적보다 적게 계산되어 대량의 목재를 계산하는데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원목 제적표는 제장 12자 3.6m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값 미만은 기존의 말고직경 자승법을 이용하였으며 기준값 이상인 원목은 스말리안식 양단면식을 이용하여 제적을 계산하였습니다. 스말리안식의 계산 방법은 말고직경 DN으로 중앙직경 D2분의 1과 원구직경 D0를 추정한 후 말구에서 중앙에서 원구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적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수 원목 수요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나무, 강원지방 소나무, 중부지방 소나무를 포함합니다. 소나무와 낙엽송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림은 스말리안식을 이용한 원목 제적 계산 방법입니다. 토픽 127번 지조량입니다. 111회 2교시에서 지조량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조량 및 수피량 측정을 보면 인목은 왕목 형태로 생산, 이용될 뿐 아니라 가지와 습피도, 공업 원료와 목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양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측정합니다. 지조량은 벌치한 가지, 새순, 잎을 제외하고 가지의 무게 그리고 그루당 또는 시바르당으로 표시합니다. 인목은 원목 형태로 생산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가지, 지조와 스피드, 공업연료와 목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양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조량 측정에서 측정 방법을 보면 먼저 지조 제적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벌채목에서 지조를 채취하여 물이 가득 들어있는 용기에 넣었을 때 넘쳐 나온 물의 양을 측정하여 지조 제적을 환산하여 구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별로 흰고직경에 대한 지조 생장량과 지조 제적표를 미리 작성하여 놓고 이 표에 의하여 지조량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지조율표에 의한 방법입니다. 간제적에 대한 지조 제적의 비율, 지조율이 수중별, 흰고직경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조율표라고 합니다. 지조율표만 있으면 지조의 제적은 간제적에 해당 직경의 지조율을 곱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48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픽 128번 수고 측정입니다. 98회 3교시에서 수고 측정에 있어서 삼각법을 이용한 원리를 쓰고 그 원리를 응용한 측고기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라. 104회 1교시에서 측고기 사용상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그리고 116회 1교시에서 임목의 수고 측정기구 5종류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수고 측정에 대해 살펴보면 임목의 제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목의 높이를 측정해야 하는데 낮은 임목은 직접 그 높이를 측정할 수 있으나 높은 임목에 대해서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측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수고 측정기 또는 간단하게 측고기, 힙소미터, 알티미터, 덴드로미터라고 하며 그 원리는 대체로 상사 삼각형, 달문권 삼각형을 응용한 것, 그리고 삼각법을 응용한 것, 그리고 거리 측정법을 응용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삼각법을 응용한 측고기를 보면 삼각형 A가 삼각형 B보다 크지만 대응하는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이때 두 삼각형을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삼각형 A와 대응각이 같은 삼각형은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라도 빗변의 길이 분의 빗변의 길이의 값은 항상 동일하다는 닮은꼴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서는 AD, 그러니까 삼각형 ABC와 그다음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는 서로 닮은꼴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A분의 BC는 AD분의 BC의 비율과 같습니다. 삼각형을 응용한 측고기로는 YZ 측고기, 아소스 측고기, 크리스톤 측고기, 메리트스 측고기, 크라마 덴드로미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YZ 측고기는 수고 측정 기구의 하나인 YZ 측고기는 기하학적인 원리를 응용한 측고기로서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워 사용상 편리합니다. 금속재 원통에 시준장치가 있고 원통에 붙은 자의 한 면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 안에 보관하는 기구는 수평거리를 고정시키는 등굼과 추가 있으며 닮은꼴 삼각형 원리에 의하여 수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YZ 측고기를 이용하여 수고를 측정할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가 닮은 꼴이고 또한 ABD와 ABC가 A-B-C-도 닮은 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하여 YZ 측고기의 눈금을 읽어 실제 수고 H는 BC 플러스 BD를 구합니다. 아소스 측고기입니다. YZ 측고기는 반드시 수평거리를 측정해야 하므로 수평거리를 측정하기 곤란한 산지에서는 사용이 불편하지만 아소스 측고기는 사거리를 측정하여 한 번에 측정에 의하여 나무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측고기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소스 측고기의 구조는 YZ 측고기와 비슷하지만 원통형의 자에는 사거리를, 자 B에는 임목의 높이를 표시하고 자 B를 수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림은 아소스 측고기의 구조입니다. 아소스 측고기를 사용하여 수고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테이프로 사거리를 측정하여 자 B의 위치를 A에 정합니다. 그리고 B에서 A를 통하여 나무 밑을 보아 A를 맞추고 추로 B자를 수직이 되게 한 다음에 나무의 꼭대기를 시준하여 F를 시준선상에 들어가게 할 때 F가 가리키는 곳을 읽으면 수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준선이 나무의 밑을 시준할 수 없을 때는 나무 밑에 폴을 세우고 폴을 보아 A를 맞추고 수고를 측정한 후 폴의 길이를 가산하여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은 아소스 측고기의 사용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측정치의 dB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dB를 가산합니다. 다음 크리스톤 측고기는 임목의 수고를 측정하는 기구 중의 하나로 다른 측고기에 비하여 매우 간편합니다. 이 측고기는 불규칙적인 수가 적힌 20cm 또는 30cm 되는 금속 또는 목재로 된 자와 일정한 길이의 폴과 함께 사용됩니다. 폴을 측정하고자 하는 나무 밑에 세우고 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크리스톤 측고기를 수직 또는 나무와 평행하게 세운 다음 측고기의 길이가
측고 길이가 나무를 보는 협박에 완전히 끼게 하고 측고기를 통하여 나무 밑에 세운 포를 시준할 때 그 시준선이 측고기와 만나는 선의 눈금을 읽어서 수고를 구합니다. 메리트 측고기입니다. 잇목의 수고를 측정하는 기구로 빌트모아 스틱과 같은 막대기에 눈금을 매겨 눈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으로 세우고 나무에서 일정한 거리만큼의 떨어진 위치에서 수고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기구입니다. 즉 메리트 측고기는 닮은꼴 삼각형의 원리에 의하여 간단하게 수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눈 A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의 떨어진 수직으로 세운 메리트 측고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삼각형 AED와 수고 측정을 위해 메리트 측고기를 통해 나무의 정단부와 밑부분을 시준하여 만들어진 삼각형 ACB는 닮은꼴 삼각형이기 때문에 눈에서 메리트 측고기까지의 거리, 눈에서 나무까지의 거리, 그리고 메리트 측고기에서 읽은 눈금을 통해 실제 수고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메리트 측고기의 이론입니다. 다음은 크라마 덴드로미터입니다. 크라마 덴드로미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C는 10분의 1 AB가 되도록 눈금을 매긴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여 수고를 측정할 때는 수고 AB와 일치시킨 다음 C가 가리키는 C를 정한 후 BC를 측정하면 수고 AB는 BC의 10배에 해당됩니다. 즉 BC가 1.5m이면 AB는 1.5 곱하기 10인 15m가 됩니다. 그림은 크라마 덴드로미터의 구조와 그 사용법입니다. 계속해서 삼각법을 응용한 측고기를 살펴보면 삼각법을 이용한 원리는 삼각형의 세 변과 세 각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고 또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과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삼각법이라고 합니다. 수고 측정의 각 세타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는 직각삼각형을 통해 용이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변들, 밑변과 빗변 높이 사이의 비인 각 세타의 삼각비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통하여 수고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삼각비를 나타냅니다. 사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밑변분의 빗변,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삼각법을 응용한 측고기로서는 대표적으로 트레싯, 아브네이레블, 미국 이마청 측고기, 카드보드 측고기, 하가 측고기, 브루메리아스 측고기, 순토 측고기, 덴드로미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트레싯은 측량에 사용되는 트레싯을 사용하여 잇목의 높이를 측량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때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계산할 때 탄젠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젠트 오브 앵글 메도드라고도 합니다. 먼저 트레싯을 측정하기 편리한 지점에 거치한 다음 테이프를 사용하여 기계에서부터 잇목까지의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 수직각을 측정합니다. 수직각은 수평에서 나무의 첨단까지와 근부까지의 두 각을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3사 함수 계산을 해야지만 삼각함수 계산입니다. 삼각함수 계산을 해야지만 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브네이레블을 살펴보면 수고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통 내부의 반사경에 의하여 조준기의 기포를 수평 위치에 오게 하면 수증기의 포축과 시준선이 만드는 각이 호에 나타나게 만들었는데 호에 각을 표시하면 고저각을 측정할 수 있으나 탄젠트를 표시하면 수직거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호에서 탄젠트를 %로 표시했는데 수고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첨단과 나무 밑에 두 독수를 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의 눈금은 수평거리를 100으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야 하며 5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을 때는 독수의 2분의 1을 곱해 주면 됩니다. 다음 하가측곡입니다. 측정 대상 임목에서 일정한 거리 10m, 15m, 20m, 25m의 수고 측정 위치를 정합니다. 측고기의 회전 나사를 돌려 수평거리 표지판에 정해진 수치가 나오도록 조정합니다. 지시점 유통 나사를 눌러 지시침이 자유로이 움직이게 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정된 측고기로 측고기 저방공에 눈을 대고 대물공을 통하여 임목의 초두부를 시준하고 시준 상태 그대로 지시된 고정 나사를 눌러 지시됨이 가리키는 수고 표지판의 수치를 얻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임목의 근원부를 시준하여 수치 B를 얻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임목의 수고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A는 초두부, B는 근원부가 됩니다. 아브네이레이블을 사용할 때는 수평거리에 따라 환산하였지만 하가측거기에서는 회전나사를 돌려 측정하고자 하는 수평거리에 맞추어 측정하면 됩니다. 왼쪽 그림은 하가측거기입니다. A는 자동나사, D는 동나사, F는 눈금, K는 회전나사, L은 수평거리, O는 구멍, R은 대물공, S는 시중공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하가측거기를 사용한 거리 측정법입니다. 블루메리아스 측고기입니다. 하가측고기와 비슷한 것으로서 측고기 뒷면에 경사각에 따른 보정치가 경사도에 따라 주어져 있으므로 경사각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면 측거기가 기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수평거리 15, 20, 30m이며 시중하여 고정나사를 누른 후 측정 수평거리에 해당되는 수치를 읽습니다. 그의 방법은 하가측거기와 동일합니다. 다음 덴드로미터입니다. 덴드로미터는 일본 임업기술협회에서 만든 것으로서 블루메리아스 측고기와 그 구조 및 사용법이 비슷한 것으로 수고 측정은 물론 방위각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수평거리 15, 20m의 수고 측정 위치를 정하며 덴드로미터를 이용하여 수평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지시침을 풀고 초두부와 근원부를 시준하여 수치를 얻습니다. 순토 측고기입니다. 기능으로 거리 측정, 수고 측정 및 경사각 측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거리 측정은 타겟을 수목줄기에 걸어놓고 수목줄기에 걸어놓은 기기에 정착된 랭즈 파인더 프리즘을 통하여 15m 및 20m 거리를 측정합니다. 수평거리는 블루메리아스 측고기에 사용한 목표판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수고 측정은 조준 렌즈, 시공 20분의 1 눈금 렌즈 좌 그리고 15분의 1 눈금 렌즈는 우입니다. 를 통하여 이미 측정된 거리 15m 또는 20m에 해당되는 기기에 15m 또는 20m 스케일상의 수치를 읽으면 됩니다. 조준 렌즈의 왼쪽 눈금 및 오른쪽 눈금은 각각 20m 및 15m에서 측정할 때에 각각 사용됩니다. 경사각은 조준 렌즈를 통하여 기기 스케일상의 0%에서 150%, 150%에서 0%의 경사각을 읽을 수 있으며 읽은 수치에 10을 곱하면 됩니다. 순토 클리노미터 경사계는 내부가 왼쪽 부분의 각도, 오른쪽 부분은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임목의 등고 위치 20m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부분은 %로 수치를 읽습니다. 20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임목의 꼭대기와 임목의 하단부 수치를 측정합니다. 단 두 눈을 뜨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목의 기저부가 측정자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다면 실제의 수고는 두 개의 수치를 합산하여 구합니다. 만약 수목의 기저부가 측정자의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면 실제의 수고는 두 개의 수치를 감산하여 구합니다. 만약 평탄한 지역이라면 수목 윗부분의 측정한 수치로 충분합니다. 수목 윗부분을 측정한 수치로 충분합니다. 단 수목의 기저부로부터 눈높이까지
높이를 더해줍니다. 측고기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보면 측정 위치는 측정하고자 하는 나무의 정단과 밑이 잘 보이는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밑이 잘 안 보일 때는 잘 보이는 데까지 측정하는 그 점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가산합니다. 측정 위치가 가까우면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수고를 목축하여 나무의 높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 측정할 때에는 오차가 생기기 쉬우므로 여러 방향을 측정하여 평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등고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다음 정확도는 측고기의 눈금은 1m의 반 0.5m까지 밖에 눈금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25cm 정도의 오차는 생각해야 하지만 그 밖에 측정 오차, 시준 오차 등의 오차를 고려하면 1m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정치는 0.5m 이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벌채목에 있어서는 10cm까지 측정하게 됩니다. 수고 측정 단위는 대체로 수고가 2m보다 작을 때는 cm, 2에서 5m이면 dm, 5에서 10m면 0.5m, 10m 이상일 때는 1m 단위로 측정합니다. 벌채목의 수고 측정은 벌채목에 있어서는 테이프로 정확하게 수고를 측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10cm까지 측정하게 됩니다. 벌채의 수고 측정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나무가 넘어질 때 초단부가 꺾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근주의 높이를 가산해 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인분의 수고 측정을 보면 인분의 수고는 평균 수고로 나타냅니다. 인분의 평균 수고는 인분 흉고 단면적을 구하고 그 평균 단면적을 갖는 나무의 수고로 정하게 되며 이때에는 직경대 수고 곡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높은 수고를 갖는 수고의 평균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측정하고자 할 본수 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n은 5 플러스 30분의 r 제곱입니다. 식에서 r은 높은 수고의 범위입니다. 이때 어떤 인분에서 높은 수고 범위가 70m에서 90m까지면 r은 90에서 70을 뺀 20m입니다. 따라서 식에 대입하면 18번의 수고를 측정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측정 본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합니다. 면적이 0.5에서 2헥타르일 때 인공님은 6, 천연님은 8번입니다. 그리고 2헥타르에서 10헥타르면 인공님 8번, 천연님 12번, 그리고 10헥타르 이상이면 인공님은 10번, 천연님은 16번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산림측정화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29번 형수의 분류입니다. 83회 1교시에서 형수법의 구성에 따른 분류 중 인분형수, 그리고 92회 1교시에서 흉고형수를 설명하고 수관제적을 구하는 식을 쓰라. 95회 1교시에서 흉고형수를 좌우하는 인자를 5가지만 써라. 129회 1교시에서 제적의 종류에 따른 형수 분류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인목의 제적 측정과 관련해서 구적식의 응용을 살펴보면 벌채봉에 있어서는 그 제적을 측정하는 데 여러 가지 구적을 사용했으나 인목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응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벌채목 제적 측정에 사용한 구적식을 인목에 대하여 응용하고자 할 때 어느 특정 위치의 직경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간의 상부 위치의 직경 또는 둘레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폼이 불규칙한 데다가 간단한 구적식을 사용하면 오차가 많아지게 되어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하기에 편리한 위치의 직경을 측정하여 인목 제적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성을 기하고자 할 때는 구분구적법에 의하는 것이 좋으나 벌채목과 같은 구분을 할 수 없으므로 하부에서는 구분장을 짧게 하고 상부에 이를수록 길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형수법은 인목은 몇 개의 형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인목의 제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원추와 원주에 있어서 높이가 서로 같고 밑변의 저면의 직경이 서로 같을 때는
원추 최적의 33.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추 최적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구적식은 몰라도 같은 직경을 가지는 원주 최적을 구하여 그 값에 33.3%로 곱해 주면 원추의 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추와 원주 간의 경우 외에도 원주와 포물선체 또는 라일로이드체 등 어느 것이든지 위와 같은 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인목의 제적과 원주의 최적 간에도 어떠한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간의 직경 및 높이가 같은 원주를 상상하여 수간 제적과 원주 최적의 비를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비를 형수라고 합니다. 폼 팩터라고 합니다. 즉 형수는 원주 제적분의 수간 제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될 때 원주를 비교 원주 또는 기초 원주라 하고 형수를 F로 표시합니다. 이때 단면적을 G라 하면 원주 제적은 GH가 되므로 형수 F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V는 GHF로 F는 V를 GH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림은 수간과 원주 간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H는 높이를 나타내고 D는 흉고직경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F가 결정되면 수간제적은 원주 최적의 F를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수를 사용해 인목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을 형수법이라 하고 이 방법은 다울슨에 의해 발표된 후 인목제적 측정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경의 측정 위치에 따른 분류로 정형수입니다. 정형수는 비교 원주의 직경을 수고의 n분의 1, 일반적으로 20분의 1 되는 곳의 직경과 같게 정한 경우입니다. 즉 프레슬러는 흉고 형수가 수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비교 원주의 직경 위치를 항상 1.2m 되는 곳에 정하기 때문에 형상이 같더라도 수고가 달라지면 형수가 달라지는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흉고 형수를 부정형수라고 하고 스말리안이 말한 형수를 정형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높이에 따라 직경의 측정 위치를 바꿔야 하므로 정형수는 인목제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 가치가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벌채목에 대해서는 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형수는 리니커가 제안한 것으로 비교 원주의 직경 위치를 하부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직경의 위치를 최하부에 잡으면 단면을 측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형상이 대단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흉고 이상의 것에서만 응용하고 흉고 이하의 것에서는 흉부 직경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형수를 산정해야 해서 양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절대 형수의 이용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흉고형수는 제적계수 또는 흉고계수라고도 하며 흉고형수를 좌우하는 인자는 대단히 많은데 현재까지 발표된 것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종과 품종입니다. 수종 또는 품종에 따라서 수간입니다. 수간의 형상과 성장이 상이하므로 형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생육구역입니다. 기후 및 토질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수형 또는 상장이 변화하여 형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셋째, 지위는 양호할수록 형수가 작아집니다. 넷째, 수간 밀도는 밀할수록 형수가 크다고 하며 또한 수간의 성장이 좋은 것이 형수가 크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고가 수간의 양으로 동일 수종의 나무에 있어서 지하고가 높고 수간의 양이 적은 나무가 형수가 큽니다. 여섯째, 수고가 작은 나무일수록 형수는 큽니다. 일곱 번째, 흉고직경으로 흉고직경이 작아질수록 형수가 커집니다.
8번째 연령으로 동일한 수중이라도 연령이 상이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형수는 커지나 그 차이는 대단히 적습니다. 제적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보면 수관형수는 수관만을 생각하여 만든 형수이고 지조형수는 지조만을 생각하여 만든 형수입니다. 근주형수는 근주만을 생각하여 만든 형수이고 순목형수는 수관과 지조 그리고 근주 전체를 포함시켜서 구하는 형수입니다. 구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단목형수는 연령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와 형상이 비슷한 나무의 형수를 평균한 것이며 인분형수는 인목의 집단이 인분의 총 제적 부위를 그 인분의 흉고 단면적 합계 G와 평균수고 H와의 승적 GH로 나눈 값, 즉 대소 여러 가지 인목으로 구성된 인분의 대표적인 형수로서 인분의 제적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형수는 제적을 계산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제적계수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인분형수는 인분의 총 제적 부위를 인분의 흉고 단면적 합계 G에다가 평균수고를 곱한 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산림측정학 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0번 흉고형수를 이용한 제적 산출입니다. 126회 1교시에서 인목의 흉고형수를 이용한 제적 측정법이 출제되었습니다. 인목 제적의 측정을 보면 측정에서 흉고형수는 수간의 흉고 직경 및 수과 같은 크기를 가진 원주의 최적과 수간 제적의 비, 그리고 원주 제적분의 수간 제적을 흉고형수라고 합니다. 원주를 비교 원주 또는 기초 원주라 하고 형수를 F로 표시합니다. 이때 단면적을 G라 하면 원주 제적은 G 곱하기 H가 되므로 형수 F는 담과 같이 나타납니다. V는 GHF이므로 결국은 F는 GH분의 V가 됩니다. 식에서 V는 인목 제적, G는 단면적, H는 수고, F는 형수 0.4에서 0.6입니다. 수간 제적의 산출을 보면 다음 1, 2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으며 1식의 경우에는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반면 직경에 따른 원면적표나 직경과 높이에 따른 원주 최적표가 있다면 2식과 3식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1식의 수간 제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흉고직경의 제곱 곱하기 수고 곱하기 흉고형수가 되고 2식의 수간 제적은 원면적 곱하기 수고 곱하기 흉고형수, 그 다음에 3식의 수간 제적은 원주 최적 곱하기 흉고형수가 됩니다. 예제 문제로 잣나무 흉고 직경이 20cm이고 수가 10m일 때 일식의 수간 제적은 0.1589 입방, 그리고 2식은 0.1590 입방, 3식은 0.1590 입방이 됩니다. 잣나무 흉고 직경이 20cm일 때 흉고 형수는 흉고 형수표에서 찾습니다. 0.506이 됩니다. 단면적 0.03142 제곱미터는 원면적표의 직경 20cm 안에서 찾습니다. 원주체적 0.3142 입방은 원주체적표의 횡축인 직경 20cm 란과 종축인 길이 10cm 란과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란의 수치입니다. 그림은 수중별, 직경별 흉고형수로 잣나무 흉고직경 20cm는 0.50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4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